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기네스 세계 기록 심사위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특별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께서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속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었죠. 단순히 세계 기록을 구경하는 걸 넘어서 그 기록을 인증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이런 호기심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질문은 이겁니다. 기네스 세계기록 심사위원이 되려면 실제로 뭐가 필요할까? 그들의 일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 자, 청취자님의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는 청취자님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사위원들이 마주하게 되는 기록 도전의 그 유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좀 살펴볼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이 흥미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그 요건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기네스 세계기록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심사위원직이 정말 꿈의 직업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심사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채롭기 때문이라고. 그쵸. 첫 번째 사례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는 기록 도전. 바로 이 현장이에요. 청취자님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그냥 옆에서 시간만 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전 현장에 직접 가서 지켜보는 건 물론이고 도전 전후로 아이스크림이 잠긴 그릇 무게까지 잰다고 해요. 아니 근데 심지어 사용된 아이스크림 종류까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아이스크림 종류 확인이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네스 규정상 초콜릿 칩이나 과일 조각처럼 씹히는 덩어리가 있는 아이스크림은요. 가장 빨리 먹기 기록 도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청취자님의 자료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재밌는 도전 같지만 이게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세세한 규칙까지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네스 기록의 엄격함, 또 그 이면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아이스크림에 초코칩 들어가는 것까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니 진짜 놀랍네요. 이게 그냥 먹기 대회가 아니군요. 자료에 또 다른 유형의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건 스케일이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토마토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사. 이걸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뭐 앞서 말한 속도 경쟁이랑 완전 다르게 엄청난 양을 정확히 세고 또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 사례와 관련해서 청취자님 자료에 스페인의 그 유명한 토마토 축제, 라토마티나 얘기도 잠깐 나오죠. 배경 정보로요. 매년 수십 톤의 토마토가 쓰이는 어마어마한 축제인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심사위원이 가는 곳이 단순히 토마토가 막 산더미처럼 쌓인 그 축제 현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심사 내용은 가장 많은 품종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즉 심사위원은 각기 다른 토마토 품종들을 하나하나 식별하고 그 수를 정확히 세고 심지어 각각의 품종마다 사진 증거까지 남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진까지요? 네. 단순히 양이 많다가 아니라 다양성과 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라토마티나 축제 현장보다 더 고도의 집중력, 또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일 수 있어요. 대규모 개수 능력, 꼼꼼한 문서화 능력, 이게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많다랑 토마토 품종이 많다는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일이네요. 와,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 시간 재는 것부터 수백 수천 가지 토마토 품종을 일일이 확인하고 사진 찍는 일까지. 이 직업 정말 지루할 틈은 없겠는데요? 듣고 보니 정말 평범한 사무직과는 완전 다른 세계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양한 때로는 정말 기상천외하기 도지한 도전을 심사하려면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춰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청취자님 자료에는 이 심사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 이것도 나와 있죠. 네,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자질이 딱 강조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바로 정확성, 그리고 책임감, 또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 심판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은 스포츠는 종목별로 규칙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기네스 기록은 정말 온갖 분야에 걸쳐 있으니까 그 다양한 규칙들을 다 꿰고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거네요. 이야, 그 세 가지 자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정확성과 책임감은 이분들이 내리는 판정이 결국 세계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는다는 그 무게감 때문일 겁니다. 기록의 신뢰도랑 직결되죠. 그리고 규칙 적용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아이스크림 사례에서도 봤듯이 기록 도전 하나하나마다 아주 세세하고 때로는 좀 독특하기까지 한 자체 규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도전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으니까 각 도전의 고유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거죠. 아, 정말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규칙 적용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자료에는 이것 말고도 좀 더 현실적인, 어쩌면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요구하는 조건들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록 도정에 실패한 사람들한테 그 실망스러운 소식을 잘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여행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이거는 좀 다른 결의 능력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부분들이 이 직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나쁜 소식을 잘 전달하는 능력. 이게 단순히 탈락입니다, 딱 잘라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도전자들은 그 기록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 열정을 쏟아 부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분들의 실망감, 좌절감, 이걸 공감하면서도 규칙에 따른 객관적인 결과는 명확하고 또 정중하게 전달해야 하죠. 아, 그렇죠. 이건 상당한 외교술 그리고 감정적인 지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이건 말 그대로예요. 기록 도전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든 열릴 수 있거든요. 때로는 아주 외딴 곳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정이 잡힐 수도 있고요. 아, 예측 불가능하게. 네. 예측 불가능하고 어쩌면 좀 고된 출장 일정을 기꺼이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체력도 필요하다는 의미죠. 여기서 우리는 이 직업이 개인의 삶에 요구하는 어떤 헌신이나 적응력이 상당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각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네요. 단순히 기록을 측정하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능력,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까지. 자, 그럼 오늘 청취자님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네스 세계기록 심사위원은 아이스크림 그릇 무게 재고 내용물 규칙까지 확인하는 그런 세심함부터 수많은 토마토 품종을 정확히 세고 기록하는 꼼꼼함까지 정말 다양하고 때로는 약간 기이하기까지 한 도전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정확성, 책임감, 규칙 적용 능력 같은 기본적인 자질은 물론이고 때로는 좀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하는 외교술,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빌 준비가 된 그런 열린 마음까지 갖춰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청취자님께서 처음에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 그러니까 독특한 직업, 그리고 그 이면의 작동 방식에 대한 호기심, 이걸 다시 떠올려 본다면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기네스 심사위원은 그저 신기한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정립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의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국 이 직업은 디테일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운 주의력, 그리고 정해진 프로세스를 철저히 따르는 준법성, 또 인간적인 교류와 소통 능력이라는 얼핏 보면 서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능력들의 독특한 조합을 요구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님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 청취자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면모들, 꼼꼼함, 책임감, 규칙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또 때로는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소식을 부드럽게 전하는 소통 능력, 그리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걸 즐기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면 어쩌면 미래에 정말 기네스 세계기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청취자님이 주신 자료에 직접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도전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앞으로 더욱 기발하거나
뭐랄까 극한의 상황에 가까운 기록 도전들이 등장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 속에서의 기록 같은 그런 새로운 유형의 도전들 앞에서 미래의 심사위원들은 기존의 표준화된 규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규칙 자체를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창의성이나 어떤 윤리적 고민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자료 덕분에 기네스 세계기록 심사위원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를 아주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즐겁게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